두 분이 아직 안 오셨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요. 네. 저희끼리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지 다 아시죠? 예. 자, 일단 제 인사들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카페 관리자 조합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같이 강좌 스텝으로 진행하는 거 도와주실 부운영자하고 특별 운영자인 그쪽에 슈로님하고 나쁜 늑대님입니다. 나중에 중간중간에 실습을 할 때요, 기계적인 거 조작을 할 때 두 분이서 이제 하다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하다가 조작이 조금 진행이 넘어가거나 직접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게 좀 불편하시거나 정확하게 위치 포인트가 만약에 확인이 안 되시면 말씀하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바로 옆에 바로 가가지고 바로 옆에서 조작을 해드릴 거니까 문제가 생기시면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교재들 다 받으셨죠? 네, 받으셨고요. 일단 여기는 딱딱한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좋고요. 대신 이제 앞에도 이제 쭉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제 주제를 갖다 놓고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너무 주제하고 동떨어진 질문이 딱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면 또 3,000%로 빠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니까 지금 오늘 하는 게 이제 야외 촬영, 야외 인물 촬영이거든요. 그거하고 관계된 걸로 질문을 조금 한정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질문들은 이따가 끝나고 나서 다른 관련된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볼 수 있으시면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디들 다 꺼내 놓으시고, 혹시 오늘 외장 플래시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외장 플래시. 네. 이따가 플래시, 물론 지금 상태에서 실내 내부에서 고급 기능을 사용할 건 아니고요. 외장 플래시가 없더라도 내장 플래시로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 그것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맨 앞에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인물 사진 오늘 주안점 4가지예요. 제가 4가지를 기준으로 요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시고 요런 거를 잘 주의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런 기준. 4가지 뭐냐면, 첫 번째가 지금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교재에 있는 것처럼요, 첫 번째가 초점에 대한 거. 초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뒤로 조금 넘겨보시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구도에 대한 거. 그래서 초점, 그 다음에 구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간섭.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주제를 결정을 했어요. 이 소주제 4가지를 가지고 각자 파트에서 어떤 거를 주의하시면, 또 어떤 거를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보다 더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 있는지, 그런 걸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초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점. 자, 지금 첫 번째 요거 앞에 있는 거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초점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다 아시죠?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을까요?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을까요? 얼굴이요. 얼굴 중에서 어디요? 보통 인물 사진 찍으실 때 대부분 다 눈에다 맞추시잖아요. 눈에다가 맞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눈동자. 눈동자가 어떻기 때문에요? 일단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냐면, 뭔가를 이제 찍으시려고 할 때 보통 이제 다른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라든가 많이 찍으신 분들이 어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하시긴 하는데 이유를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의 변수가 만약 달라지게 되면 초점 포인트가 꼭 눈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눈보다 더 초점을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 왜 눈에 맞추냐 이 말이에요.
컨트라스트. 네. 뭐냐면요. 지금 뭐 거의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컨트라스트 뭐냐면 밝고 어둠의 차이가 극명한 차이가 바로 눈이란 말이죠. 뭐냐면 보통 모델들 같은 거 모델을 찍을 때 화장을 또 예쁘게 뽀얗게 하잖아요. 뽀얗게 하니까 이 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은 진하고 주변부가 밝으니까 컨트라스트 대비, 즉 밝고 어둠의 차이가 분명하니까 초점이 잘 잡힌다는 거죠. 옛날 그 필름 카메라 쓰셨던 분들은 그 스플릿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스플릿 이미지가 딱 되고 이렇게 초점 돌리면 이렇게 상이 딱 맞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쓰시는 DSLR도 이런 위상차 검출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으로 필름 카메라처럼 눈으로 보고 맞추는 게 아니라 센서가 기계는 카메라는 얘가 눈인지 콘지 몰라요. 눈인지 콘지 모른다고요. 그럼 얘가 초점을 정확하게 잡아주려면 밝은 쪽하고 어두운 쪽하고 극명하게 대비가 돼 있어야 했을 때 그게 선이 맞는지 얘가 검출을 정확하게 딱 맞춰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눈을 맞추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요거는 좀 앞으로 뛰어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뭐냐면 네, 자, 요거 순서가 따라가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컨트라스트 대비라는 거는 밝고 어둠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눈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찍을 때 얼굴 중에서 눈빛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눈에다 맞추는 게 분위기를 연출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 눈에 맞추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라스트 대비, 밝고 어둠의 차이가 극명하니까 더 좋은 사진을 정확한 초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보시면 지금 A, B, C 하나는 눈, 하나는 코, 하나는 입 이렇게 지금 옆에서 위치선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초점을 잡을 때요. 카메라 렌즈가 해당되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딱 그 포인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뭐냐면 그 초점이 잡혀져 있는 수직선상에 있는 거는 다 동일선상의 초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 A, B, C는 모델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니까 눈하고 코 차이는 약간은 있겠지만 심도가 아주 얕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초점 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가 다 물었을 때 삐릭 하고 들어간다면 어느 쪽이나 다 괜찮은데 어느 쪽이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A, B, C. B요? A. A, B, C. B. C. A. 어떨까요? 자, 아까 여기서 뭐냐면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컨트라스트 대비라는 거를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밝고 어둠의 차이가 극명하니까 라는 것 때문에 B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동일선상 면에서 밝고 어둠의 차이로 거리계가 움직이거든요. 바디 안에 상이 들어오게 되면 거리계라는 게 작동을 해서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거를 센서 아래쪽에 있는 AF 모듈 걔가 위상차 검출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컨트라스트 대비는 잘 돼 있는데 문제는 이쪽이 멀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컨트라스트 대비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초점 영역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저기 안에 들어가면 다 잡히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센서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여러분들 뷰파인더로 딱 보셨을 때 네모나게 니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90 그 앞전 모델들은 포인트로 점으로 하다가 그 90부터 이제 네모 박스가 쭉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모 박스 안에 어딘가만 걸쳐주면 다 초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센서가 이 전체가 전면이 센서가 아니고 요렇게가 센서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위치가 틀어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잘못 들어가면 저 뒤쪽으로 가서 초점이 맞거나 딱 잡았을 때 계속 레드가 윙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A나 B, 근데 B도 위험한 게 머리가 싹 내려가면 다시 문제가 생기죠. 이게 쓱 머리가 내려가 버리면 밝은 부분하고 저 뒤쪽이 노출돼 버리니까 센서가 얘가 제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동일선상 면에서 그나마 컨트라스트 대비가 확실한 거. 그래서 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니어도 동일면에서 만약에 컨트라스트 대비가 확실하다면 그걸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 자, 그러면 A, B, C 어떤 건가요? 최저 포인트 A, C, A, C. 일단 B는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A하고 C 둘 중에 하나예요. 왜 C라고 지금 그냥 아까도 이런 것들이 왜 초점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제가 단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전제가 없으면 무조건 계속 눈인데 지금 상황에 대한 걸 정리가 되시다 보니까 C라는 답변이 나오시잖아요. 그쵸? C하고 A하고 거리 상태 봤을 때 모델이 딱 서 있는 이렇게 있는 위치에서 눈하고 이 위치하고 어떨까요? 거의 같은 위치라는 얘기죠. 지금 이걸 제가 어떻게 찍은 거냐면 처음에는 모델이 그냥 손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빛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거의 반역광이거든요. 빛이 렌즈 쪽으로 쫙 쏴 들어오면 역광 찍어 보셨잖아요. 초점 잘 잡히던가요? 역광일 때 초점이 잘 안 들어와요. 왜냐면 대물 렌즈를 통해서 쭉 빛이 들어오게 되면 난반사가 생기다 보니까 센서가 이렇게 사람 아니지만 빛이 많이 들어오면 센서가 우리 사람이 빛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쟤도 버벅버벅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점이 잘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광으로 할 때 초점을 어디다 두시냐면 동일선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위치라면 눈으로 맞추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거기에 초점이 잘 안 잡히는 이유는 이쪽에다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빛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여기서 잠깐 소리가 안 나요. 삐릭 안 된단 말이에요. 되면 다행이고요. 안 될 경우에는 그 위치로 조금 벗어난 자리에서 동일선상에 제가 그래서 모델한테 연출도 필요하니까 그날 의상을 제가 이렇게 하세요는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대비가 극명한 걸 입고 왔어요. 물론 이 모델은 아마추어였는데 전문 모델들이 가끔 의상을 고르고 할 때 부분적으로 대비가 포인트에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걸 입고 오는 모델들이 있어요. 알고 이런 모델들이 프로 모델들이죠. 근데 우연찮게 딱 이런 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딱 올리니까 위치도 맞고 밝고 어둠의 극명한 컨트라스트 대비가 확실하게 하나 생겼단 말이죠. 이 상태면 위상차 검출이 선이 라인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점 포인트를 삐릭 하고 쓱 올려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잡으실 때 인물을 찍을 때는 눈이 가장 좋긴 한데 왜 눈이 가장 좋은지 알고 찍으시면 꼭 눈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신 이제 심도에 따라서 이따가 제가 심도 초점 거리 맞는 범위에 대한 심도에 대한 말씀드릴 건데 동일선상이면 괜찮다라는 거죠. 대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네. 자. 카메라 뷰 파인더에 초점을 잡으시는데 갖고 계시는 바디에 초점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제 정확하게 또 분석을 좀 하셔야 되겠죠. 요즘에 나오는 그 바디들 측거점이 몇 개인가요? 막 쉬운 게 뭐 보통 39개 막 이래요. 어마어마하죠. 네. 7100 같은 경우에는 쉬운 한계인데 거기다가 거의 다 꽉 차 있는데 1.3 크롭을 다시 한 번 더 줄이면 전면이 다 초점 포인트가 다 들어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는요, 그 초점 영역이 모두 다 같은 기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 포인트, 초점 영역별로 능력이 약간씩 좀 차이. 그게 그 센서를 만드는 아마 기술력, 돈의 차이여서 아마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만들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됐죠? 네. 요 초점 포인트가요. 요 초점 포인트 요거 90 포인트입니다. D90 포인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11개예요. 그 더 반이 올라가면 초점 포인트 많이 생기죠. 초점 포인트가요. 요거 7100, 810 초점 포인트예요. 빨갛게 표시된 거 보이시죠? 요 빨갛게 그 센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리가 돼요. 제일 가운데 부분에 몰려 있는 크로스 센서라고 해가지고요. 요 빨간 범위 안에 이 빨간 범위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센서가 십자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걸려서 초점을 맞는 거예요. 나머지 이 주변부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든 라인 센서예요.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초점을 잡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름 카메라는 이 스플릿 이미지로 직접 초점 링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상에 이렇게 맞는 거를 잡으시잖아요. 요것처럼 디지털 카메라도 그 센서가 크로스 센서는 그러니까 먼저 앞에 필름 카메라에 있는 위상차 검출 방식으로 있는 거는 라인 센서 형식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것만 잡아요. 그것도 중앙에서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가운데 있는 게 크로스 센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센서가 위상차를 검출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라인 센서들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맞는데 이게 맞는지 센서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제가 판단한다는 얘기죠. 제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사물의 피사체의 그 정도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요즘에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웬만하면 우리 니콘 카메라 딱 잡으면 무슨 소리 나죠? 삐릭 하잖아요. 삐릭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컨트라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센서 직업 판단을 기다 보니까 초점을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실패하는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라인 센서보다 크로스 센서가 아무래도 정확도가 좀 높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방법들을 쓰시냐면 이런 거. 컨트라스트 대비가 확실한 부분에 딱 눈에다가 삐릭하고 반셔터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구도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꾹 눌러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냥 원래 구도를 이렇게 해놓고 측거점을 셀렉터로 삑삑삑삑삑 가서 그 눈에다 딱 맞춰놓고 그냥 그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대신 측거점 옆에 있는 주변부에 있는 라인 센서를 쓰실 때는 아무래도 크로스 센서보다는 사실은 검출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고 좀 애매하다 그러면 잡아서 삐릭 가운데 크로스 센서로 삐릭 잡아놓고 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90은 가운데 거 요거 하나만 크로스 센서예요. 위에 거는 이런 라인 센서, 라인 센서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안에 있는 게 다 이게 크로스 센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데나 만약에 위치를 바꾸면 그 안에서 범위를 확인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더 좋은 바디들, 니콘 아닌 타사 바디들은 듀얼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있고 다시 이렇게 센서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멀리 있는 거 한 500mm, 600mm 이렇게 해서 새 사진이나 그런 거 찍으실 때 또 뭐죠? 초점거리 늘려주는 거, 텔레컨버터. 네, 그거 하시면 조리개가 수치가 작아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조리개 수치가 최소 조리개 수치가 작아지게 되면 초점 포인트 수가 좀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쭉 멀리 할 때 이제 더블 크로스, 듀얼 크로스가 있으면 뭐 더 좋죠. 근데 뭐 그거 없어도 일단 가운데에 있는 크로스 센서로 웬만하면 초점이 다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아까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초점에 대한 거예요. 초점. 네. 정리되셨죠? 네. 그러니까 초점의 가장 핵심은 컨트라스트 대비가 확실한 쪽이 가장 좋다라는 거. 네. 그리고 꼭 인물사 일단은 오늘 주제가 인물이니까요. 인물이니까 눈이 가장 눈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왜 눈인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피부는 뽀얗고 눈은 까마니까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화장을 진하게 아이라인이든 눈썹이든 하다 보니까 대비가 더 확실하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근접